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식문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아예 어른할 것 없이 전통적인 식습관을 버리고 서양식 식문화를 모방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손주들 보니까 손주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뚱뚱한데 정말 패스트푸드를 너무 먹고 콜라를 늘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병원마다 환자들로 아주 초만을 일이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계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먹어서 죽는 것은 이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관절염에다 골다공증에다가 이제 신기한 거는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다 뼈로 가가지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 뭐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로 가난한 후진국에는 골다공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나 이런 육식을 주로 하는 민족에서는 걸어가다가 엉치뼈가 탁 부러져가지고 그게 살을 찔러 엄청난 괴로움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뼈가 너무 약해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얼마 못 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리프킨이 쓴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가를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썼어요. 어린 숫송아지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거세를 하는 거죠. 즉 생식 능력을 잘라버리는 거죠. 아주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순하게 고기를 이제 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좁은 우리 속에서 서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쇠뿔 있잖아요. 소뿔을 태우는데 소를 맞지도 않고 그냥 뿌리를 태우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비인간적으로 해요. 뿐만 아니라 최소의 시간에 최대로 빨리 크게 하려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한테 아주 여러 가지 약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한테 들어가는 그 뭐 약재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장 호르몬제를 계속 그런 고기를 먹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두어 기르기 위해서 그 사육장에 질병이 발생하기 쉽잖아요. 너무 비좁은 데다가 그냥 공장식으로 막 때려서 집어넣어 가지고 키우니까 항생제를 쓰는데 특히 젖소들한테 많이 투여를 합니다. 그 젖소들한테 그런 걸 많이 투여하고 우유를 생산하면 그게 항생제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에 항생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거세되고 약물을 주입되는 소들은 옥수수, 사탕수수, 콩 같은 곡물을 주로 먹게 되는데 이 곡물 또한 제초제를 엄청나게 친 것들이잖아요. 농약을 엄청나게 친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소들이 뭘 먹어야 됩니까? 풀밭에서 자연스럽게 풀 뜯어 먹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고기 육질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초제의 80%가 옥수수하고 콩에 살포된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런 곡식을 먹으면 그 제초제가 동물의 몸속에 축적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 농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수입 쇠고기를 먹는 이 땅의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학술원의 국립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초제에 오염된 가축 중에서 소가 제1등이고 살충제 오염으로는 2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쇠고기에 굉장히 많은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됐다는 거죠. 쇠고기에 남아있는 제초제하고 살충제로 인해서 발암 위험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리프킨의 이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육식 위주의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먹거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일찍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익혀온 식생활이 더없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야 겨우 1년에 한두 번 고기 맛을 보고 그러지 않으면 다 거의 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지금 없는 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병원의 환자들은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릇되게 먹어서 죽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인터넷에다가 채식식당을 치시면 가까운 거리에 좋은 채식식당이 있습니다.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면 채식 뷔페를 한 데를 가보면요, 그 고기 비슷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뭐 통닭 같은 것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저 삼겹살 비슷하게도 만들어 놓고 그 소고기 양념한 그 고기 같은 것도 또 채식 요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 있는 꼭 이렇게 죄도 안 짓고 동물을 안 먹으니까 이런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음식이 많다는 걸 아시고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그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채식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